제17편 2권 사기세가 20회 공자세가. 공자세가의 핵심 요점은 공자와 공자의 역사 및 사상, 중국사 25사 전체는 현재의 차이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공자님의 사상은 추후 별도로 시간을 내어 정리해드릴 것이며, 우선 공자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과 지리적인 위치들을 밝히는 것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주나라의 제국들이 있었던 위치들을 확정해 놓았으니 공자가 설법하기 위해 방문했던 제국들의 위치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공자의 고향, 세가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공자는 노나라 창평향 추읍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상은 송나라 사람으로 공방숙이라고 한다. 자, 우선 공자가 태어난 창평의 지명을 밝혀보겠습니다. 전라도 창평의 군명을 굴지기양 명양 명평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창평의 군명 굴지란 구지 쿠차의 고죽국의 지명으로, 명양 명평은 상나라 탕왕이 한나라의 마지막 왕인 고랑을 물리친 관중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창평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동문선 17권에 나오는 설장수의 고추가뭉이라는 시입니다.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날리던 사람입니다. 고용관 및 예전 창평고을, 용호대 앞에 옛날 황제의 서울, 한밤중 서늘한 바람이 가죽장막에 불고 한 잔 맑은 이슬이 금명에서 나왔구나. 삼천 무사들의 호위도 장했을 시고 16천마도 성미에 담아졌네. 만리 밖에 와서 행락하던 곳 슬퍼하노니 빈성엔 연기만 좌우 불조차 시들었구나. 조선의 개국으로 고려의 수도가 황폐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감흥을 읊었습니다. 그 관중 중도에 가장 유명했던 두 지명을 읊고 있는데 묘하게도 고용관과 용호대입니다. 창평을 구제경인 삼제가 기졌던 고려 황제의 서울이라고 합니다. 이곳 황제의 서울 창평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관중에 제왕의 성이 있었던 곳을 제경인 황제의 서울이라고 했습니다. 창평과 창원은 또한 동일한 지역입니다. 전라도 창평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용담대 현해 남쪽 일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용담에 있는 누각이 용담대입니다. 남원은 백제 때 교령군이며 신라 경도광 때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남원 역시 임진왜란 때 격전지였다. 임진왜란 중에 변사정이 교련 상성의 수장이 되어 산성을 크게 수축하였고 1597년 정유재란 때에는 남원성이 왜군에 함락되면서 만복사, 남원향교, 용성관, 광한루 등이 불타고 말았다. 이 고장 사람들은 봄이 오면 용담이나 율림에 모여 향근과 사계를 행한다고 하였다. 황제의 도시 제경인 관중에서 천황님이 기졌던 남원 경주는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중인 창평에 경주의 지명 용담대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창평과 창원은 또한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창원의 군명을 굴자, 의안, 의창, 회산, 골포, 하포, 회원, 환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원의 군명을 밝혀보겠습니다. 굴자, 경상도 창원의 군명 굴자의 명칭에 관해서 고죽국의 발음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죽 혹은 고주라는 발음이 납니다. 한자 표기들을 일별해 보면 고차, 구자, 굴지, 굴자 등으로 발음으로 쿠차, 자오쯔, 자오지 등으로 발음되지만 고대에 쓰이던 이름인 고죽, 구례, 구자, 굴지, 귀지, 귀상은 같은 이름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쿠차라는 음이 가장 역사적 실상에 근접하는 발음으로 보입니다. 바로 키타이, 카타이, 코타이, 쿠타이가 키차, 카차, 코차, 쿠차, 쿠자의 음으로도 들리고 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카작이나 코작으로도 쓰였습니다. 다름 아닌 스키타이의 속색 하블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고죽, 구자, 굴지는 쿠차, 쿠자이고 쿠자는 쿠타이이고 쿠타이는 쿠라이, 바로 구례, 고래, 고려 혹은 구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인 것입니다. 고죽은 고주 혹은 고주나라이고 고구려였던 것입니다. 의안과 평안도 의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함경도 의주의 군명을 용만, 파주, 송산이라고 합니다. 송산이란 해마다 소나무를 심었던 맛산인 종남산, 금강산이 되기도 합니다. 평안도 의주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압록강, 주의 서북쪽에 있는데 마자 청하 또는 용만이라고 합니다. 압록강의 이름 청하의 지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청주라고 합니다. 신중 동국여지스남에서 청과 청은 동일한 의미였던 것으로 청하란 청하가 되기도 합니다. 경상도 청하의 군명을 해야 덕송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예천의 군명을 보주, 기양, 청하, 양양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양양의 군명을 익현, 이문, 덕령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연주, 조양, 익주라고 합니다. 장기는 관중에 흐른 한강인 압록강변의 지명들이었습니다. 노나라가 관중에 흐른 한강인 압록강변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강릉이기도 합니다. 회원 함경도 회령의 군명을 아모카 오음의 오산 회산이라고 합니다. 회령의 군명이 회산으로 회원에 있는 산이 회산이 됩니다. 군명 아모카 오음에는 알모카 아무아의 압록강을 의미합니다. 경상도 창원의 제용을 인용합니다. 해천년 우습 정기 이첨해 시에 철옹성의 먼지이니 북이 올리고 바다 하늘에 비오니 깃발이 젖는다라고 했습니다. 철옹성이란 철국에 있었던 제왕인 황제의 성 금성이 됩니다. 이곳이 가보개혁까지 53주 육진을 통솔한 제왕의 성 관중의 금성이었습니다. 조선의 경복궁이 있었던 곳이 바로 금성이었습니다.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장안의 관중 한중에 제후국 노나라가 있었습니다. 노나라의 국부는 관중 지방의 한강인 압록강변에 금강산을 기대고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공자의 혈통. 공자는 가난하고도 지위가 낮았다. 그가 장성하여 일찍이 계시의 작은 벼슬아치로 있을 때 저울질하는 것이 공정하였고 그가 일찍이 직례를 맡았을 때 가축은 살찌고 새끼는 많았다. 공자가 벼슬을 한 계시의 정체도 밝혀봅시다. 노도공은 중국 노나라의 제28대 임금이다. 휘는 영이다. 비록 도공이 임금이었지만 국정을 사만이 전제하여 노후의 위치는 사만보다도 낮아졌다. 삼한은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의 세경 집안 개손, 숙손, 맹손 세 집안을 가리키는 말이다. 각 집안의 시조는 모두 노환공의 아들들로 개손씨는 공자우, 숙손씨는 공자아, 맹손씨는 공자경부의 자손이며 이 때문에 황공의 자손인 세 집안이란 의미로 사만이라고 한다. 춘추 중 말기에 노나라의 권세를 쥐어 임금 자리도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 세력이 막강했다. 노환공의 아들 중 적정자 노장공이 뒤를 이어 노후가 되었고 장공의 동복아우 공자우와 조장자 공자경보, 경보의 동복아우 공자아는 모두 경이 되었다. 공자경보와 아는 공자경보를 장공의 뒤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장공의 아들들을 지지한 공자우에게 각각 주살당했으나 노나라는 공자경보의 아들 공손오와 공자아의 아들 공손자에게 각각 그 아버지의 뒤를 잇게 했다. 노해공은 자신을 임금 자리에 올린 계우에게 문양과 비 두 땅을 주고 재상으로 삼았다. 공손자는 숙손씨가 되었고 공손오는 맹손씨가 되었으며 일찍 죽은 제중무지를 대신해 손자 개손 행보가 대를 잇고 개손씨가 되었다. 이 세 집안이 바로 사만이다. 상기의 짧은 문장에서 4개의 성씨가 탄생했습니다. 노환공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노장공 큰아들은 노씨가 되고 공자우 동복 형제는 괴손 행보 개씨의 시조가 되며 공자경보 이복 형제는 공손호 맹씨의 시조가 되고 공자아 이복 형제는 공손자 숙씨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노환공의 아들이 4명 있었는데
장자인 노장공은 노씨를 이어받고 동복 형제인 공자우의 손자 개손 행보는 개씨의 시조가 되고 이복 형제인 공자 경보의 아들 공손오는 맹씨의 시조가 되고 이복 형제인 공자아의 아들 공손자는 숙씨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노씨에서 공씨, 개씨의 숙씨, 맹씨가 개출되었던 것입니다. 왜 공자가 노나라에서 활동했는지, 왜 맹자가 공자의 뒤를 이었는지, 공자와 맹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바로 신시계천의 무대 천웅의 법을 설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공자와 맹자가 같은 혈육이었습니다.